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수열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등차 수열을 배우기 전에 수열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배우는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게 수열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수를 나열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를 나열. 그래서 지금 밑에 예시로 나온 것처럼 소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2, 3, 5, 7, 11, 13, 17, 19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뭐 23, 뭐 그다음에 29,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거를 그냥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열에서 이거 나열된 각수 하나하나 2, 3, 5, 7, 11, 13, 17, 19 등등을 뭐라고 부르면 그 수열의 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를 내 맘대로 그냥 막 1, 4, 7, 뭐 2, 5, 7, 뭐 3, 6, 7, 4, 8, 9 이런 식으로 막 나열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내가 숫자를 나열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수열은 항상 규칙이 있는 수열을 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규칙이 없으면 사실 답이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규칙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열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 규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등차 수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등비 수열 또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미리 살짝 얘기하면은 차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차가 일정하다라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고, 등비 수열은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규칙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열에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이 규칙이 무엇이냐, 나열되어 있는 수들을 보시고 이 안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성립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항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한글로 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A1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N항을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반항,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을 찾아주시고 그 규칙에 맞추어서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수열 AN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뭐 이렇게 EN-3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A3, 뭐 A1, 첫 번째 항 A1은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아니면 내 10번째 항이 궁금하다 하면 A1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10을 대입하시면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 대입하시면 1이 나오고, 자,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고, 세 번째 항은 3을 대입해 주시면 7이 나오고,
네 번째 항은 4를 대입하시면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도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2가 되고, 2를 대입하시면은 8이 되고, 3을 대입하시면은 27 빼기 1이니까 26, 4를 대입하면은 81 빼기 1이니까 80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4니까 2가 되고, 자, 두 번째 항은 n에다 2를 대입하시면은 3분의 5. 자, 세 번째 항은 n에다 3을 대입하면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자, 네 번째 항을 구하시면 네 번째 항은 5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에 일반항 AN을 추측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한번 써보면 A1,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4인데 세 번째 항은 9고 네 번째 항은 16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5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규칙이 있었다라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얘는 1의 제곱이구나.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다섯 번째 항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n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9, 99, 999, 9999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에는 9가 몇 개 있을까요? 9가 이렇게 쭉 가서 9 이렇게 돼서 여기가 총 n개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일반항 표현이 아닌 거고 우리가 숫자를 딱 넣었을 때 이 숫자가 무조건 나와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내가 찾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9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99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항은 99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을까? 자, 9라는 숫자는 10에서 1을 빼주는 거고 99라는 숫자는 100에서 1을 빼는 건데 얘는 결국 10의 제곱에서 1을 빼는 거죠. 999는 1000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고 10의 세제곱에서 1을 빼는 거다. 아,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10의 n제곱에서 1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8분의 1, 세 번째 항은 27분의 1, 네 번째 항은 6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8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나오는 거고 27분의 1은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나오고 64분의 1은 4분의 1을 세제곱하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n분의 1을 가지고 세제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1은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분의 1의 세제곱이다 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일반항을 찾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8을 보면서 2의 세제곱, 27을 보면서 3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야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가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이고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고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앞에 곱해지는 숫자 1, 2, 3, 4 커지고 뒤에 숫자는 앞에 숫자에다 1 더한 숫자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n번째 항은 n에다가 n에 1을 더한 n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숫자들을 보시고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추측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IQ 테스트에서 나오는 문제들하고 약간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고 조금은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함수가 됩니다. 함수. 자, 어떤 함수가 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얘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an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을 구해놓고 내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n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다가 x는 10을 대입하면 f10이라는 것은 10분의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표현이 살짝 바뀌어서 그렇지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10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오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다음과 같이 썼을 때는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x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x의 값이 들어가더라도 함수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1.1번째 항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 제2항, 제3항 이러한 것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n이라는 것을 자연수로 한정을 시킨다면은 이 수열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다른 표현은 정의역이 자연수고 공역이 실수인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n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a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쓸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활동 1번 보시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지금 4, 9, 25니까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 일반항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항, 제 1항에 4가 나오고 2항이 9가 나온다. 자, 그러면 4라는 건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수 1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하고 2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하는 거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의 형태겠구나 라고 일반항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열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했던 내용들처럼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항을 구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일반항을 구해주고 그 일반항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들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